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보험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 주제는요,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박주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돈을 그냥 좀 은행에만 넣어놓거나 혹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주식에서도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주식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이 시대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험하면은요, 왠지 아팠을 때 보장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데, 이 보험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으로 재테크가 가능한데요. 단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돈 쓸 일도 많고 참 인내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그래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보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으로 뭐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험은 장기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작부터 실패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굉장한 이익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수치를 봤더니 대부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또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노후 준비,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재테크로 분류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뭐 자동차를 좀 구매한다거나 기타 뭐 여행 자금,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재테크이긴 한데요. 이제 기간별로 좀 중요하게 정리할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방법을 살펴보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모으는 이런 사례도 많았고 또 보험을 통해서 약간 길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주식이나 또한 뭐 펀드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등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 사례들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요. 재테크는 일단 안전성에 기여해서 해야 되고요. 또 변동폭이 너무 크면 좀 불안하고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무조건 돈만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험료를 좀 절약해 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새는 돈을 막는 거, 또 나갈 수 있는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도요. 다양한 방법의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사전에 잘하기 위해서 체크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단 목적 자금을 마련할 때는요. 물론 이제 기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은요. 언제 필요한가? 내가 자금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뭐 5년 있다 쓸 건지, 10년 있다 쓸 건지, 아니면 먼 미래에 쓸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자금의 필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단기 자금과 중기 자금, 장기 자금으로 반드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금액이 얼마큼 필요할지 3천만 원을 모을 것인지 1,000만 원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뭐 1억, 2억 이상을 모을 것인지 이런 미래가치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도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저축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해야 되거나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 금액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소득을 언제까지 창출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5년 있다 정년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길게 하시면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의 종료 기간까지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성이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수익성까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 다 점검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게 있죠. 네, 조급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네.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체크해야 될 그 성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재테크 계획을 갖고 있지만 쉽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딱 해약해서 써버리거나 그리고 또 당장 오늘 투자해놓고 당장 고수익을 바란다거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내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좀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끝까지 유지를 못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정해놓은 기간에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게 없어서 적금도 1년, 3년짜리도 한 번도 만기에 도래해서 찾아본 적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접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것저것 막 여러 건 가입했다가 당장 가능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건이 안 되면 바로 해지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보험사가 뭐 부당하다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조급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뭔가 시간에 맞게 기간에 맞게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네. 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쓸 거, 아니면 뭐 3년 후에 차를 사겠다, 아니면 5년 후에 차를 사겠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단기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5년에서 한 7년 정도 중기 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자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끝나고 해야지라고 하면 기회를 잃고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단기와 중기, 장기를 동시에 시작해서 기간별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일단 단기 투자는요. 안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보통 단기라 하면 1년에서 3년 정도 또는 5년 이내를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안전성에 기초해서 단기 자금은 하시는 게 좋고요. 비중은 약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률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비중을 조금 한 50% 정도 약간 중기에 쓸 자금 보통 5년에서 10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보통 중기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간과 어떤 비중을 잘 설정을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고요. 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로 가거나 노후 자금이거나 20대 초반에 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미래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길게 보셔야 되는데 길게 해야지 내가 아예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가깝게 은행 같은 데 넣게 되면요.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방 해지해서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가야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 자금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하시면 손실 없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어느 정도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한국인의 특성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컵라면 끓는 네, 거 뭐 2, 3분도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뚜껑 열어보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지는 게 좋겠는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모을 때 저축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축이랑 보험으로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장기 상품입니다. 단기에는 절대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구조상 네. 그렇게 돼 있고 가입하자마자부터 뭐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낸 돈을 찾기까지는 보험으로는 승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으로 했을 땐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크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하는데 종신보험은 대부분 이제 모르고 가입하셔서 중간에 해지해서 손실이 커서 굉장히 원망하고 또 담당 그 설계사와 원수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특성을 알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 텐데 잘 모르고 가입하셔서 그런데요.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사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돈을 내더라도 원하는 사망보험금을 바로 사망 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보험료가 세죠. 그래서 적립 부분은 거의 없고 사망에 대한 준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립이 더딥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납입 기간이 좀 긴 게 특성이에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이 어렵죠. 네. 그래서 기간을 뭐 20년, 30년 아니면 80세 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적립금이 너무 더디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저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셨다 그러면 최저 7년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저축으로 바꾸시면 그 이후에 사업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미 종신보험으로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은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7년간 좀 인내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종신보험은 예정이율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확정금리라고 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원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확정이율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 부분은 또 시중금리인 공시율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요. 시중금리도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나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절대로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 특성상 이원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소득을 내가 낸 돈 이상으로 창출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너무 비과세에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원보험료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낸 돈에 약간의 사업비를 뗀 다음에 바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원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뭐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단기 납도 가능하고요. 연금 같은 경우 특히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아울러서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연금보험이 훨씬 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중간에 인출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여유자금 있으면 언제든지 10,000원 단위 이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네. 사업비 없이 저축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연금보험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부터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에 대한 그쵸. 저축이죠. 네, 그러니까 뭐 1년짜리, 3년짜리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한다는 거. 그리고 일시금 같은 건 예치해서 예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났을 때 더 큰 금액을 굴려간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은행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세금도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가 있는 것마저도 세금을 떼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자금 외에는요. 은행에서 돈을 굴리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로 인해서 네. 내가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이상을 유도하면서 보험 상품을 권하죠.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 저축하러 갔더니 보험에 있는 연금을 보험 가입을 권유해서 뭐 7년 납해서 3년 거치해서 10년 후에 비과세 찾아라. 뭐 이렇게 많이 하시고 5년 납을 하셔서 5년 거치하고 비과세니까 이익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단기 자금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너무 낮아서 대부분 다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변액연금보험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재테크가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지만 5년 이상 10년 이상 갔었을 경우에는 연금이 은행의 저축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은행에서 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에서도 권유를 하는 게 그렇죠. 보험입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은행에 넣어둬서 돈이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재테크로 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서 네.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은행은 단기 자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쪽으로 가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뭐 종신보험을 이미 하신 분들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7년 유지하신 후에 이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재테크 목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투자형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간접 투자라서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우량 주식 이런 데 채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낸 것을 저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펀드로 운영해서 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우리가 변액연금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죠. 100%, 120% 최고 이렇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손실 없이 잘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요. 물론 납입은 5년 이상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인기 있는 달러 연금도 있습니다. 달러 연금 같은 경우도요. 네, 원화와 환율에 대한 달러의 환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환 차익에 대한 것은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달러 연금도 있고요. 달러이면서 변액. 그래서 달러의 환 차익과 변액의 투자 수익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요. 당연히 원금 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실만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납입하기로 한 기간이 끝나면 100% 원금을 보장해주는 달러 정신 보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납입해서 딱 100%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5년짜리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사용하면 100%다 받는 거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목적 기간이 좀 늘어났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80세까지 계속 일정 부분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익까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이런 달러 정신보험을 통해서도 원금 보장하는 재테크 상품이 많이 있고, 보장은 또 덤으로 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어떤 좋은 기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보험도 네. 있고 나에게 맞는 어떤 보험이 있을까라고 그렇죠. 좀 골라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뭐 뉴스에서도 간간히 보이던데 종신보험을 우리가 이제 사망보장이 보통 떠오르는 종신보험을 네. 재테크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제가 진짜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종신보험과 재테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대부분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최근에 민원을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요. 20, 30대 젊은 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네.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프리핑을 해서 종신보험 10만 원, 20만 원을 가입시켜서 저축이다, 연금이다, 아니면 뭐 목적자금 재테크다, 그러면 비과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도 민원이- 연락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될 것은요. 저축 상품은 절대 아니고요. 정신보험은. 네, 일단은 보장성 맞습니다. 사망보장이란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적립금이 굉장히 늦게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시면 안 되는데, 자산을 장기적으로 많이 굴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정신보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네. 우리 시청자들처럼 젊은 층에서 요즘 굉장히 급하잖아요. 빨리 돈을 모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단기에 쓸 거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단기에 하시면 안 되고요. 정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10년, 15년, 20년 납으로 하셨다 하더라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7년은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다시 저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전에 해지를 하시면 굉장히 손실이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요. 7년 기다렸다가 저축으로 바꿔서 사업비를 그 후에는 안 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돈말을 하는 건 좋은데 장기가 아니면 절대 정신보험을 하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정신보험은 사실은요. 가치로 승부할 수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예를 네. 들면요. 기본이 사망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갔었을 때는 복리해서 당연히 이자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자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입 시점에 1억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요. 내가 10만 원에 1억을 준비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1억을 보장받는 거고요. 그 1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원보험료를 뺀 나머지가 저축이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적립금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정액보험은 제가 금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 않고 투자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변액보험으로 해서 정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동일한 사망보험금이 1억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내가 적립금도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사망보장도 아울러서 더 1억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정신보험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사망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변액보험으로 하시고요. 내가 단기에 쓰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정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 쪽으로 재테크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대로 가치를 보장할 수 있고요. 내가 나중에 적립금 손실도 보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정신보험으로 많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아까워서 해지도 못하시고 네. 가져가자니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도 있으신데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보험이요. 최초의 1세대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를 따라가는데 지금 금리가 1%대죠. 보험사도 1.1에서 2%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리여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죠. 2세대는 이제 투자형 변액보험이 나왔는데 손댈 수 없는 정액보험 똑같이 투자형으로 사망보험금은 늘어나지만 내가 중간에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보험이었어요. 근데 3세대는요. 이제 자유납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추가납이 중도인치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요. 4세대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7년 정도 유지 후에 저축으로 바꾸라고 말씀했던 게 이제 4세대의 정신보험입니다. 내가 정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가장의 책임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 사망보장이 좀 덜 필요하고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정신보험을요 저축형으로 바꿉니다. 7년 후부터 가능한데요. 예, 이 부분을 사업비 하나도 없이 그냥 저축보험으로 바꾸시면 그대로 적립이 가능하고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복리에서 굴러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청자들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해지하지 말고 이익을 끝까지 좀 챙기시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가입 시점부터 내가 최소
7년을 납입을 하시면 그 후에는 저축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꿀 수가 있는 전환제도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요. 대부분의 보험은요. 10년간 사업비를 떼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년 시점에 내가 저축으로 바꾼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저축형으로 전환해 놓고 대신 사망보험금을 거의 없애기 때문에 뭐 최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다 오로지 적립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훨씬 많이 낼 수 있고요. 이혼보험료 안 나가죠. 사업비 안 나가죠. 그리고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수익률에서 굴러가고요. 아니면 추가 납입을 원하셔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 납입하시면 훨씬 많은 자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지하지 마시고 7년 시점을 좀 기다려주시면 손실 없이 더 큰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제가 잘만 이용을 하면은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종신보험은 딱 저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그렇죠. 단기 저축은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재테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지 말씀 살짝 들어보니까 가능하다는 쪽으로도 조금 해석이 그렇죠. 됐거든요. 주의할 네. 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장기라는 말을 말씀드리는데요. 단기로 생각하고 오해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요. 1년도 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단기간에 우리가 돈을 모으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은 단기 자금대로 또 장기로 할 건 장기로 가셔서 동시에 갖고 가시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은데 보험은 장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7년, 10년 이상을 가야지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종신보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면요.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밖에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돈이 금방 쌓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10만 원부터 1, 20만 원대로 저렴한 보험료로 또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복리,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다시 원금이 되는 이 복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2배로 불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자를 갖고 72의 법칙을 복리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저금리 공시율 1%대는 절대로 복리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한 게 변액보험은 현재 실제로요. 7% 아니면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요. 내가 2,5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드는데 즉 2배로 걸리는 시간은요. 약 14.4년, 1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막 1억을 만들면 28년이 좀 넘게 걸리고 이렇게 복리에서 굴리는데 만약에 저렴한 은행 금리를 한다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60년이 걸린다거나 보통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에다는 지금 1%도 안 되고 기준금리 0.5이기 때문에요. 그냥 원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단기 자금은 그렇게 하시되 내가 5년 이후, 7년 이후, 10년이 있을 거라면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길게 투자하는 것이요. 나에게 큰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적은 돈으로 해도 되지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그거 이상의 많은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을 10년 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지. 1년에 100만 원씩 10번 내면 1,000만 원 됐었을 때 1%만 수익을 개선해도요. 엄청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리로 했었을 때는요. 1% 차이가 굉장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고요. 1%라도 수익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많은 자금을 내가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투자만 한다면은 종신보험도 재테크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각각의 주의점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장기 상품인 건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표 금액과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한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단기납으로 종신보험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만약에 단기납인데 추가납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보험에도요. 추가납입 수수료가 대부분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추가 납입하실 때도요. 수수료가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미 시작했다면 7년 정도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금 필요 시 동일하게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해약만 하지 않으신다면 종신보험도 길게 가져가시면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는요. 네, 당연히 비과세는 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연금으로 하시게 되면요. 네. 동일하게 인내해야 되는 거 맞겠고요. 네, 그리고 동일하게 투자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연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납 가능하십니다. 5년 납, 7년 납, 10년 납으로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필요하시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인트레 쓰시다가 뭐 결혼자금 쓰시든지 아니면 노후자금까지 쭉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 플랜을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적자금 활용 후에 우리가 긴 노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본다면 단기, 장기 해갖고 끝낼 것이 아니고요. 단기와 중기, 장기를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긴 인생 동안 절대 후회 없는 재테크가 돼서 여러분에게 부를 안겨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